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 자격입니다. 지역조합, 직장조합은 무주택자가 원칙인데요.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죠. 주택을 리모델링 하면 집이 있어야 리모델링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 소유자. 복리시설은 뭐죠? 상가. 아파트 안에 주택 소유자도 있지만 상가 소유자도 있겠죠. 리모델링 하면 같이 하잖아요. 그죠? 상가 소유자도 조합원 자격이 된다. 자, 그러면 장미 아파트 지은 지 15년 지났는데 우리 증축을 리모델링 해보자.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합니다. 그럼 여기 공동주택이나 복리시설 소유자들이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 조합 설립 결의를 받아요.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럼 반대하는 사람은 조합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 조합 설립 결의를 받으면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면 조합 결의에 반대하는 자는 조합원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조합이 이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시가로 팔고 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가만히 있다가 조합은 아니고 가만히 있다가 리모델링 공사 끝나면 그냥 혜택만 누리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조합이 그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팔고 나가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원은 자격은 누구다? 공동주택 복리시설 소유자. 자, 근데 주택 하나의 소유권이 두 사람 이상의 공유다. 그러면 조합 결의 받을 때 이거 두 사람이 공유하면 두 사람으로 봅니까? 대표하는 일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자, 우리 공법에 조합이 3개 나오는데 거기 조합 결의 동의 같은 거 받을 때 공유면 대표하는 일명, 구분 소유일 때는 각각을 소유자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늘 나오는 거니까요. 공유일 때 수인 모두를 조합원으로 본다. 틀렸죠? 그럼 두 사람이 공유하면 두 사람 다 조합원으로 본 거 아니죠? 그죠? 대표하는 일명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교재 한번 볼게요. 85쪽에 지역주택조합. 오른쪽에 주민 동그라미. 그럼 주민은 밑에 쭉 보니까 시도 단위죠. 그쵸? 주민 위에다 같은 시도 이렇게 적어요. 같은 시도의 주민. 시군이 아니고 시도 단위입니다.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 공동주택 밑에 복리시설 하나 더 적어요. 공동주택 복리시설 소유자. 이들이 설립하는 조합. 자, 그리고 오른쪽 봅니다. 조합원 자격. 자, 먼저요. 옆에 둘째 줄에 보니까 조합원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 줄자 그거 보세요. 86조. 조합원 사망으로 지위를 상속받는 자. 다음 요건에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역시 밑줄 치세요. 그럼 그 밑에 적어요. 다음 요건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자, 주택 소유자이어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자, 5. 자, 지역조합, 직장조합,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지역조합의 조합원 홍길동 씨가 조합원 자격 가지고 있다가 사망했어요. 근데 그 아들 홍장남이가 상속받는다. 홍장남이는 집이 있는 사람입니다. 집이 있어도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아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죠? 상속받는 경우. 이거는 투기라고 할 수 없죠. 그죠? 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1번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 무주택자 플러스 85 이하 1소유자. 집이 있어도 85 1소유자도 조합원 될 수 있다. 그럼 무주택자 밑에다가 만 하면 X. 무주택자 만 조합원 될 수 있다면 틀리죠? 그 밑에 1번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아까 했는 말이 다 나와요. 그죠? 1번 줄자 꽂으시고 2번 가면은 6개월 이상 거주자 6달 이상 살아야 돼요. 2번 직장조합원 자격은 역시 무주택자 플러스 85 이하 1소유자. 근데 밑에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한 자, 그거 줄자 끄시고요. 요거는 신고죠. 위에 거는 주택 건설하는 거고, 요거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거죠. 그죠? 이거는 신고한 조합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밑줄.
밑에다가 85 이하 1소유자 X. 그러니까 아까 지역조합하고 직장조합에 주택 마련하는 거는 무주택자 하나는 틀리죠. 1소유자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주택 공급 바뀐 거는 무주택자 하나다죠. 예.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잘 속아요. 자, 그럼 3번에 리모델링 조합은요? 공동주택 소유자, 다음들 복리시설 소유자. 소유자가 리모델링 조합의 조합은 자격되죠. 자, 그리고 바로 위에 줄에 보니까 공유 동그라미. 만약에 주택 하나 소유권이 공유이면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줄자 보시고 밑에다 수입 모드를 틀리죠? 공유할 때 수입 모드를 조합원으로 본다 아니죠?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가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아까 설명한 겁니다. 이거 잠깐 보세요.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지위를 상속받는 자. 조합원 요건에 불구하고 아까 조합원 요건에 부적합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맞죠? 자, 홍길동 씨가 무주택자로서 지역조합의 조합원이었는데 사망했다. 그 아들 홍장남이가 만약에 그걸 상속받는다면 조합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즉 주택이 있어도 조합원 자격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거죠. 무주택자 이해한다 틀리죠? 이 부분에서 시험 3번 나왔다. 자, 그 다음 세대주 자격 일시상실 보겠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지역조합, 직장조합의 조합원 될 수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의 세대주 자격이 일시상실되는 경우가 있다. 자, 박문수 씨가 무주택 세대주로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나중에 조합주택 지어지면 그거 공급받을 수 있는 자죠, 그죠? 근데 그 박문수 씨가 직장이 부산으로 발령나가지고 자기 세대원들은 서울 그대로 있고 본인만 부산으로 가게 됐어요. 그 부산으로 가게 됐으면 세대주 아니죠, 그죠? 세대주 자격을 일시상실한 거잖아요. 그러면 조합원 자격 날아가냐? 그럼 부산으로 발령나서 가지도 못하겠네? 근무, 질병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상실할 때는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인정받으면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인정해줍니다. 시군구청장한테 가서 내가 부득이하게 부산으로 가서 근무하게 됐다. 다른 세대원들은 전부 서울 그대로 있고 그러면 그걸 인정받아가지고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유지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있는 것으로 본다. 자, 교재 보실까요? 87쪽 맨 위에 근무, 질병 등의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이 인정의 동그라미. 인정받으면 조합원 자격은 있는 것으로 본다. 자, 조합원 수. 주택조합의 조합원 수는 얼마일까요? 20명 이상. 근데 조합원 수 하기 전에 요거, 여러분 교재 어딘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요거를 87쪽 맨 위에 빈 공간에다가 요거 몇 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조합원 추가 모집. 요 말 요거 적읍시다. 조합원 자격요건 기준일. 조합원 추가 모집할 때 조합원 자격요건 기준일. 그럼 요거 잠시 놔둡시다. 좀 이따가 저 뒤에 책이 또 나온지 모르니까 요건 잠시 두고 밑에 조합원 수로 바로 가봅시다. 조합원 수. 87쪽에 3번에 조합원 수 있죠? 조합 구성원 수, 다른 말로 조합원 수. 자,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요거 일단 여기 봅시다. 조합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 빌라를 짓는, 공동주택 지으려고 하는데, 조합주택 지으려고 그래요. 100세대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게 바로 뭐죠?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입니다. 그럼 조합원은 그것의 몇 퍼센트? 50% 이상. 그럼 조합원은 최소한도 50명 이상은 돼야 된다는 거죠.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세대면 조합원은 최소한도 50명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면 50%는 다른 말로 2분의 1 이상이죠? 그럼 돼요. 근데 27회 때 3분의 1 이상. 틀렸죠? 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은 다른 말로 2분의 1 이상 해야 되는데 3분의 1 이상은 말도 안 되죠? 틀렸다. 10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조합원은 최소한 20명 이상. 이건 뭡니까? 만약에 건설 예정 세대수가 30세대다. 그럼 그것의 50%는 15명이죠? 그때도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원래는 원칙은 건설 예정 세대수 50% 이상인데 30세대밖에 안 될 때는 50% 해봐야 15명, 20명 안 되죠, 그죠? 이렇게 암만 적어도 최소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네. 원래는 50% 이상인데 50%에서 20명 안 될 때는 최소한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근데 이 기준은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리모델링 조합은 기존의 공동주택 소유자죠. 그럼 이미 주택 가지고 있는 세대수가 쭉 있는데 그것을 몇 분의 1 필요 없죠, 그죠? 만약에 300세대 있으면 300세대 다 그 중에서 뭐 얼마든지 몇 퍼센트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건 제외. 자, 조합원 수 교재 보세요.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얼마? 50% 이상. 자, 밑에다가 이퀄 2분의 1 이상. 5. 3분의 1 이상, X. 3분의 1 이상, 그게 틀렸다. 시험 나왔어요. 그러면서 최소한도 몇 명 이상? 20명 이상. 자, 그 다음 발기인. 처음에 우리 조합주택 지어보자. 제일 처음 추진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려면 그 사람은 역시 무주택자 또는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 그 똑같아요. 일반 조합원 자격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밑에 거주 자격에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건 다 필요 없고요. 저 밑에 가봐요. 2번. 이 발기인들은 제일 처음 여기 되면 조합원 모집을 해야 돼요. 자, 세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조합을 설립해보자. 그러면 아까 조합 이 인원을 채우려면 나머지 조합원을 모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모집입니다. 자, 모집할 때는 자, 모집 신고나 시군구청장에 신고하고 공개 모집해야 돼요. 응? 우리 여기 조합주택 전리한다. 조합원 되고 싶은 사람은 그죠, 신청하라 이런 식으로 모집을 하는데 그럼 시군구청장한테 모집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럼 모집 신고하는 날에 이들은 자동으로 주택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른 사람은 나중에 가입하겠지만 처음에 주도하는 사람들은 모집 신고할 때 자동으로 조합은 주택조합에 가입돼 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입 신청자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나중에 추가로 가입 신청자들 있죠. 그 사람들이나 처음에 주도했는 사람이 똑같은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모집가 봅시다. 자,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그죠? 책 속에 있는 남의 이야기다 생각하면 힘들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조합주택 한번 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서울 시내 무주택자들 모아가지고 직접 조합주택을 지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만약에 발기인이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모집을 해야 되겠다. 그럼 조합주택 지으려는 땅, 즉, 대지. 소유권이 있으면 좋겠지만, 소유권 없어도 최소한도 50% 이상 사용권 가지면 돼요. 모집할 때는. 모집할 때하고 나중에 인가받을 때하고 달라져. 인가받을 때 가면 갈수록 좀 더 요건이 강화되겠죠. 그죠? 그럼 모집할 때는 50% 사용권 가지면 돼요. 그리고 시군구청장에 신고해요. 시군구청장이니까 강동구에 있으면 강동구청장한테 신고하겠죠. 그리고 공개 모집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54 신공. 모집은 54 신공으로 외우면 돼요. 54 신공. 50% 사용권 신고 공개 모집. 그럴 수 있겠죠? 모집 54 신공. 자동으로 딱 나오도록. 그래서 54 신공으로 외우시면 되겠다. 근데 결혼, 충원, 재모집.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재모집은 뭐예요? 처음에 모집할 때 건설 예정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그것을 50%는 50명은 모아야 되죠, 그죠? 근데 처음에 30명밖에 안 모였어요. 처음부터 기준이 미달됐죠? 그래서 다시 모으는 걸 재모집이라고 그래요.
또 결혼청원은요? 그럼 100명 중에 50명 다 모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탈퇴해버렸어요. 그럼 2명 모자라죠? 이게 결혼청원입니다. 아예 기준 미달됐을 때는 재모집이고 기준 돼 있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빠지면 그거는 결혼청원입니다. 결혼청원 재모집은 시군구청장한테 신고 안 해도 돼요. 처음에 모집할 때 신고했잖아요. 그죠? 결혼청원 재모집은 신고 안 하고 그리고 공개 모집이 아니고 선착순입니다. 누구든지 선착순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모집은 54신고, 결혼청원 재모집은 신고 아니하고 선착순. 이렇게 하면 되죠. 결혼청원 재모집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틀렸죠? 신고 안 해도 되죠? 공개 모집이 아니고 선착순이죠. 그래서 틀렸다. 시험 2번, 28회, 29회 2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에 착착 감기게 모집은 54신고, 결혼청원 재모집은 신고 아니하고 선착순. 이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합원 모집할 때는 광고해야 되죠. 그죠? 광동구 어느 동네 우리 조합주택 짓겠다. 그럼 서울시의 무주택자들에게 조합원 되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신청하라. 그러면 신문 같은 데 광고 같은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럼 조합원 모집 광고할 때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 34회 2년 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자, 일간신문 같은데 조합원 모집 광고할 때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근데 이 시험 칠 때, 2년 전에 시험 칠 때 이거 공부하고 이거 외워가지고 시험 치러 가서 아니네 하고 이거 고르는 거, 그런 사람 없었을 거다. 공부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그저 평소에 사람들 전혀 공부 안 하던 건데 시험에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처음 보는 거 나오면 아, 난 틀렸구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런 건 오히려 상식으로 생각하면 답이 있어요. 자, 이게 조합원 모집 광고라는 문구 들어가야 됩니다. 조합원 자격, 지역조합이면 무주택 세대주 아니면 85 이하 1소유 세대주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이 조합원 될 수 있다. 6개월 이상 거주해야 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대지 아까 50% 사용권 있어야 된다 그랬죠. 사용권 얼마 확보했다. 또 소유권 혹시 얼마 확보했으면 소유권 확보 비율도. 그 다음에 조합의 명칭. 예를 들어서 요 뒤에 보니까요, 요 뒷골목에 지역주택조합이고, 그죠? 네, 그런 거, 사무실 같은 거 있더라고요. 블랙카드도 붙고 막 그래요.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또 아까 조합원 모집할 때 54신공,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한다 그랬죠? 그럼 신고 수리일, 시군구청이 신고 언제 수리했다, 요거. 이런 거를 광고에 포함해야 돼요. 그럼 이거 4개 적어놓고 이거 하나 섞어놓고 아닌 것은 이거 고르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 조합 설립인가요? 자, 조합원 모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 거예요. 모집하고 나서 나중에 인가하죠. 그럼 모집할 때 광고하는데 인가일이 언제다? 할 수가 있어요? 아니, 안 되죠. 그죠? 모집하고 나서 인가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인가가 나는데, 모집할 때 인가 신청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인가일이 나오실 수 있습니까? 그죠? 모집하고 나서 인가 받잖아요. 그럼 다음 조합원 모집할 때 광고 내용이 포함되는 거 아니고, 이건 당연히 아니죠. 그죠? 인가 신청도 아닌데 인가일이 왜 나옵니까? 그죠? 신고 수리일은 돼요. 모집할 때 신고하니까. 근데 인가일은 아직 그 후의 이야기다.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좀 생각해보면 좀 눈치 빠른 사람은 바로 그저 답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모집하고 나서 인가 신청하는 거니까 인가일이 나올 수는 없죠. 신고 수리일은 나와도. 예. 그래서 나중에 시험지 받자마자 처음 보는 거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잘 생각하면 답인 게 보여요. 예. 교재 한번 표시해 볼까요? 모집은 88조. 자, 모집. 둘째 질에 50 동그라미. 50% 이상 줄치고. 사용권 할 때 줄치고 4 동그라미. 54죠? 또 시군구청장의 신고 줄자 끊고 신고의 신 동그라미. 공개 모집의 공. 그럼 뭐가 돼요? 54신공이죠. 그래서 저 위에 모집 밑에다 갈로하고 54신공 이렇게 적으세요. 54신공. 그 다음 2번 결혼청원 재모집. 이때는 둘째 줄 신고 아니하고 선착순. 자, 그 다음 저 밑에 5번 가봐요. 조합원 모집하기 위하여 광고.
광고할 때 포함할 내용, 다음 내용이 포함. 일단 1번 조합원 모집을 위한 광고라는 문구. 2번 조합원 자격 기준. 3번 대지 사용권 소유권 확보 비율. 4번 조합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5번 모집 신고 수리일. 자, 그 밑에 저거요. 조합 설립 인가일 X. 그쵸? 조합원 모집 광고할 때 모집하려고 광고하는데 인가는 아직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인가일은 말이 안 되겠죠? 그게 34회 문제였죠. 자, 넘겨보세요. 자, 이런 공부하시면서요. 이왕 공부할 걸 가지고, 오늘 또 머리 아프게 또, 그죠? 어떻게 공부하나 이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이런 게 있었구나. 이렇게 신기하다. 그죠? 이렇게 재밌는 게 있구나. 자꾸 자기 체면을 걸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교수님 있어요. 영구동에서 밤 12시까지 맨날 집에 안 가고 연구만 하는 분이 있어요. 그죠? 우리 교수님 공부가 재밌습니까? 하니까 누가 공부가 재밌겠냐? 공부했다고 자꾸 재밌다고 체면을 거는 거지. 그래. 그죠? 자기 스스로 자꾸 재밌다고 체면을 걸어야 공부가 지루하지 않고 견딜 수 있습니다. 예. 자, 89쪽. 자, 조합원의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반환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보세요. 모집 주체. 처음에 조합원 모집하는 사람들은 신청자가 가입 신청할 때 가입비를 예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주택조합에 가입 신청하는 사람은 가입비를 내야 돼요. 일단 여기 보세요. 근데 가입비 예치하고 가입을 했는데 마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답니다. 가입했다고도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30일 내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효력 발생,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요. 만약에 이렇게 청약 철회하면 가입비 반환, 내가 가입비 냈던 거 돌려달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7일 이내에. 근데 이런 숫자는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그럼 당연하죠. 가입했는데 가입을 철회했으면 가입비 냈던 거 돌려달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정도. 교재에 뭐 복잡하게 많이 써놨는데요. 일단 거기 6번 보세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하는 때 가입비를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89쪽 셋째 줄 끝에. 자, 주택조합 가입 신청하는 때 가입비를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럼 2번의 1. 자, 30일 이내에 주택 가입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3번. 7일 이내에 가입비 반환을 요청해야 한다. 자, 그 밑에 3번, 4번 봅시다. 청약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없다, 이런 거랍니다. 그래서 모집 주체가요, 청약 철회하는 사람한테, 철회하니까 여러 가지로 좀, 그죠? 손해를 끼치려고 위약금 내놔라. 손해배상금 내라. 이거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행포를 부리는 주체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그거요. 네, 그게 옛날에 시험에 나왔어요.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없다는데 있다 하면 틀린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제 조합 설립 인가 절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조금 쉬었다가 또 하죠. 예.